정치권은 늘 민생을 강조합니다. 저희들은 여당으로서 민생을 챙기고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마지막 끝도 민생입니다. 여소야대로 시작한 윤석열 정부의 첫 정기국회. 정부는 이번에 민생 법안을 포함한 총 83건의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까지 통과한 법안은 한 건입니다. 정부 제출안이 80여 건이 지금 통과가 안 되는 상황에서 야당이 현재 국회에서는 전체 다수당이기 때문에 법정 시한 내에 잘 통과될 수 있겠습니까? 노력해야죠. 도대체 무슨 사정이 있길래 민생은 늘 뒷전일까요? 여야가 싸우다 보니까 손해보는 국민이 자기들 싸움에 국민만, 서민만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안녕하십니까. 탐사보도 세븐의 조정린입니다. 국민이 국회의원을 뽑아서 국회로 보내는 이유는 입법 활동을 통해 우리 국민의 삶을 돌봐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회는 그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이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 83건 중 한 건이 통과됐습니다. 이 법안도 정부가 제출한 법안인데 아직 통과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아동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해 굴착기 등의 건설기계도 가중처벌 대상으로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의 아동보호를 골자로 한 민생법안입니다. 민생과 직결되는 정부 법안들이 왜 아직까지 통과되지 못했고 서민들은 어떤 피해를 보고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1일 평택에 살고 있는 이지혜 씨를 만났습니다. 이 씨는 11년째 초등학교 앞에서 교통안전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사고 현장이에요. 아이가 이쪽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건너가는 상황이었고 신호가 바뀌었는데 정차하지 않고 저 정지선에서 넘어와서 굴착기가 진입해가지고 지난 7월 바로 이 횡단보도에서 초등학생 2명이 사고를 당해 한 명은 사망하고 한 명이 다쳤습니다. 신호를 위반하며 달리던 굴착기가 사고를 낸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내 새끼가 오늘 학교에 웃으면서 갔는데 집에 안 돌아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영영 못 만난다고 생각해보세요. 무너지죠.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였음에도 운전자는 가중처벌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현행법상 굴착기는 가중처벌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자전거도 자동차, 그러니까 자동차로 포함되기 때문에 교통법에 들어 적용이 되는데 굴착기가 적용 안 된다라는 거에 해서 건설 장비든 아니든 원동기로 다는 거는 뭐든지 다 일단 학교 앞에서는 정지를 우선 순위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사고 이후 국회와 정부는 가중처벌 대상의 굴착기 등 건설 장비를 포함시키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지혜 씨는 이번 정기국회에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했다고 합니다. 민식이법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통과가 되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조금 더 많이 서운하고요, 사실은. 그리고 사고 이후 5개월이 지난 상황. 그렇다면 법안은 왜 통과되지 못한 걸까? 지난 18일 해당 상임위 국회의원에게 물어봤습니다. 학부모들이 이 법이 통과되지 않아서 좀 걱정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학부모님들의 우려를 들어드리기 위해서 조속하게 법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법사위에 계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왜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열심히 나름대로 한다고 했겠지만 한계가 좀 있었고요. 하반기 원구성이 다시 되어서 법사위가 가동되기 시작한 게 한 4개월 이상 지났어요. 그리고 지금은 예산국회 플러스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국회 시즌이죠. 다만 책임 있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국민을 위해서 애써달라 뽑아준 사람들인데 자기네들 밥그릇 싸움에 국민들이 희생이 된다는 게 너무 속상해요. 그리고 그 안에 우리 아이들이 있다는 게 더 속이 상하고요. 그래서 뭐 싸움은 싸움일지언정 정말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정말
구분 없이 무조건 필요하다면 빨리빨리 도입을 해주는 게 그게 국회에서 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발의한 법안 83건 중 지금까지 통과된 것은 1건. 그렇다면 나머지 법안들은 왜 통과되지 못한 것일까? 취재진은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 정부 법안을 전수조사해봤습니다. 사실은 정부가 새로 출범을 하면 정부조직법을 다 개정을 합니다. 정부위원회 통폐합에 관한 법률 34건, 세법에 관한 법률 18건, 기존 법률에 대한 보완 법안이 18건 등이 있었습니다. 민생과 직결된 법안도 13건이나 됐습니다. 어떤 법안들이 있는지 보셨을 텐데 어떻게 좀 생각이 드셨는지 좀. 정부가 제출하는 법안은 일단 부처 협의 거치고요. 법제처 심사도 다 받아야 되고 국무회의 의결까지 거치는 것이어서 네. 그 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훨씬 더 잘 검토를 하고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법안 제출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는 건 사실 국회에서의 어떤 그런 심사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속하게 해줄 필요는 있다. 전문가들은 민생과 관련된 법안은 빨리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지금 83개 법안 중에 실질적으로 민생 법안들도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민생 법안들도 한 10몇 개 되는데 그 부분도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민생 법안 중에 하나거든요. 이 법안. 아, 그렇죠. 예. 이 부분은 희귀 질환을 진단을 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를 국내에서는 없어서 실제로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지원을 해준다는 법률이거든요. 사실 쟁점 법안이 아니고 민생 법안이기 때문에 좀 통과돼야 될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전문가가 지적한 것처럼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을 만나봤습니다. 지난달 22일 취재진이 만난 태우 어머님. 그녀는 현재 희귀 난치병을 앓고 있는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누워서 인공호흡기도 하고 석션도 하고 계속 치료를. 담도 폐쇄증과 폐동맥 고혈압이라는 병을 동시에 앓고 있다는 태우. 지난달에는 폐이식이라는 큰 수술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아이가 누워있고 이랬을 때는 정말 병원비가 뭐 얼마가 나왔지 그런 거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정말 그냥 뭐 아이가 저희한테는 먼저였으니까 아이가 깨어나고 그 다음 문제니까 아이가 정말 건강하게 빠른 속도로 회복되어 갔을 때쯤 정말 그때서 병원비가 눈에 들어왔어요. 태우가 140여일간 입원한 동안 부과된 치료비는 4천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동안 쓴 병원비만 해도 수억 원이 넘습니다. 고가의 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가중됩니다. 저희 아들도 에크모를 사용했지만 에크모 비용이 상당하잖아요. 그걸 이 사람들 보고 경제적으로 부담을 하라는 건 너무 아닌 것 같아요. 하루빨리 해서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고 도움을 주면 안 그래도 힘든 삶에 조금이라도 물꼬가 트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현재 국내의 태호와 같은 희귀 난치병 환자 수는 약 5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정부는 고가의 의료기기가 필요한 환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민생과 직결된 법안인데도 아직까지 소위 심사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소위 날짜가 이제 안 잡혀서 그러는데 이번 11월 29, 30일이 소위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때 아마 이 부분을 다뤄질 거로 봐지고 있습니다. 이게 소위가 그동안 좀 열리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이제 정전 법안들이 좀 있거든 여러 가지. 정기국회가 어느 정도 이제 예산국회로 넘어가다 보니까 의원들 일정이 또 다 바빠요. 그래서 이제 소위 날짜가 좀 더 느껴지는데. 하지만 오늘까지도 소위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지금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다는 것은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새 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훼손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느냐. 법안을 발의한 지 두세 달 됐는데 아직 본회의를 통과한 게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국회 구조를 알면서도 민주당의 발목 잡기를 부각시키기 위한 궤변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상권분립 체계 하에서 또 입법부의 다수당이 민주당이라는 사실도 또 국민의힘에서도 인정하면서 서로와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법안을 통과시켜야 되겠죠. 이런저런 이유로 법안이 뒷전으로 밀리는 사이 태호의 치료비는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제출한 민생 법안들이 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도 그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국회는 언제나 민생을 최우선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체감하는 민생은 왜 늘 뒷전일까요? 지난달 23일 취재진이 찾은 서울의 한 보육원. 요즘 보육원의 원장은 아이들을 볼 때마다 걱정이 많습니다. 부모의 빚이 대물림되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각자 통장이 있어요. 각자 통장이 있다고요. 그럼 통장을 알면 빼갈 수도 있잖아요. 뭐 재산을 취합한다 다 이렇게 해서 그걸 건의하죠.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그러니까 얘는 이제 한 아이 이름으로 부과된 고지서를 살펴봤습니다. 부모가 4년 동안 내지 않은 자동차세가 150만 원이 넘습니다. 아이가 지금 몇 살이죠? 초등학교 3학년이. 실제 보지도 못한 자동차 취득세도 100여만 원. 부부관계 복잡한 게 있나 봐요. 이것도 신용. 요금 연체로 인한 통신회사의 가압류 통지서도 있습니다. 당연히 아이들은 사용한 적이 없는 부모의 빚입니다. 정말 부모하고 살지 못하고 시설에 와 있는 것도 진짜 원통한데 너무 안 된 거잖아요. 애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어른 잘못 때문에 아이들이 상처를 받게 되거든요. 부모가 빚진 그 상속을 물림하는 거는 정말 안 됐잖아요. 현행 민법에 따르면 부모가 사망한 후 3개월 안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재산과 빚을 고스란히 상속받습니다. 이른바 빚 대물림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에 대한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자 지난해 5월 국회는 민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최초 발의된 이후 무려 564일 만입니다. 빚 대물림에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이 민생 법안을 좀 더 일찍 통과시킬 수는 없었을까? 이거는 지난 정부, 이번 정부 여야 모두 공감했던 사안인데 좀 이제야 좀 통과될 기류가 있는 것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지난 그 전반기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법안을 날치기 처리하는 등으로 인해 가지고 여야 간에 서로 대립 기간이 굉장히 오래 끌면서 진행되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봅니다. 여야 모두 공감대가 있었던 사안인데 이것도 좀 계류가 오래됐던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좀 답답한데 정치적으로 쟁점이 있다고 해서 그렇다고 기본 의사 일정을 굴리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국민의 명령에 충실하지 못했다. 그런 비판들이 폭증하고 있다는 거 잘 알고 있고요. 여야가 싸우다 보니까 손해보는 국민이에요. 자기들 싸움에 국민만, 서민만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사고가 나서야 처리된 법안도 있습니다. 지난달 24일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축조 심사는 마쳤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재 이 법안은 법사위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5개월 동안 상정조차 되지 않다가 신당동 스토킹 살인 사건이 발생하자 뒤늦게 상임위 문턱을 넘은 겁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좀 빨리빨리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이 그렇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예. 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의 결과 발생해서 저희로서 굉장히 송구하죠. 여야 할 것 없이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하고 예. 정쟁 부분들은 별도로 다루는 것이 낫지 않나라는 입장들을 뭐 저희 당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피력은 하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시급한 민생 현안이지만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달 22일 취재진은 건설 관련 중소기업 대표를 만났습니다. 업체 대표는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서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줄도산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합니다. 알루미늄이 3,000원에서 6,000원으로 지금 2배가 뛰었고요. 요거 스틸값도 키로당 700원에서 1,600원까지 지금 뛴 거죠. 다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그러는 업체들은 너무 많이 막 부도났죠. 중소업체 관계자들은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톤당 한 70만 원 하던 게 140, 150만 원까지 한 달에 기름값 들어가는 게 유가 인상으로 들어가는 게 한 달에 한 3억 5천 정도, 1년에 한 40억 이상이 기름값 인상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모든 것이 사실 요즘은 뭐 점점 더 힘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여야는 모두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아직 통과가 되지 않은 걸까? 납품단가 연동제도 그런 약간 정쟁화된 상황에서 당리당략에 또 흔들리면서 늦춰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작이 돼야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14년 동안 통과 안 되던 걸 원래 이제 11월, 12월 2달 남았잖아요. 통과를 시키겠다 하면 진짜 많은 분들이 그걸 믿을 분이 많지 않거든요. 그 경제가 지금 너무 어렵고 민생 경제를 위한 이제 서민 약자들을 위한 법안조차 잘 통과가 안 되다 보니 그리고 매일 국회에서 좀 정쟁하는 모습만 부각되다 보니 그런 의견들을 많이 듣고 있고요. 특히 그래서 정부 여당이 반성해야 됩니다. 협치 정신으로 야당을 설득하고 국민이 원하는 국회 운영에 협조를 해야 되는데 안 그러고 있잖아요. 살펴봐야 할 민생 법안은 뒷전인 채 대통령실 전직 대통령 사저 100m 내 집회 금지와 관련된 법안은 여야 합의로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고 본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여야 중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협치가 부족하고 우리 당이 좀 더 열심히 이렇게 와주고 협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는 그 비난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을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저희가 100%를 다 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야당도 이거 정말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국가와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국정을 끌어가려면 불가피하게 싫어도 탐탁지 않아도 더불어민주당과 손을 잡고 최소한 소통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을 살펴보면 사실은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그 반대파인 더불어민주당과의 소통, 협치는 고사하고 소통하는 노력이 전혀 없었다. 매우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여소야대 전국을 이미 겪었던 원로 정치인들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와 국민에 대한 책임이라고 말합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여당이 양보할 거는 양보하고 타협할 거는 타협했다는 거. 야당이 상당히 국회에 대한 책임의식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공조가 여야 간의 공조가 상당한 수준으로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상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협상이 되고 그것이 타결이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제일 문제가 신뢰감이 없다는 거죠. 그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국가 어려움을 타개하고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장이 국회이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우리 앞날에 대한 희망을 보여주도록 해야 되는 절실한 책임은 국회도 여야 간에 같이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민생을 우선 챙기겠다고 공언해왔던 여야 대표들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입장일까? 여야가 협치해서 이런 민생 법안들은 올 정기국회 안에 잘 통과될 수 있겠습니까? 예,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정세가 너무 어렵다 보니 이 민생 법안이라도 시급히 빨리 처리해야 된다는 우려 목소리 듣고 계시죠? 오늘 좀 협치해서 이번 회기는 잘 처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민생 법안이라도 좀 시급하게 처리해달라는 목소리가 있는데. 요즘 우리의 경제 현실이 서민들이 견디기에는 무척 힘이 들 정도로 매우 어렵습니다. 국민들은 여야가 감정적 정치 싸움이 아닌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법과 제도를 협치를 통해 하루빨리 만들어주길 바랄 뿐입니다. 민생을 등진 국회가 되지 않으려면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만큼이나 국민이 뽑은 국회의 책임 역시 무겁다는 사실을 여야 모두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